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서 30년, 체중 장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한 경우 제조달 원가 대비 감가계의 비율은 몇 프로이다. 여기서는 요거를 아시면 돼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정액법이라는 얘기는 이게 100만원씩이다 그러면 계속 매년 100만원씩 감가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최종 장가율 10%면은 지금 경제적 내연 요소 30년 동안 90%가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90%. 90%가 30년 동안 이루어지면은 이 제조달 원가 대비 감가액은 매년 몇 프로가 떨어져야 되나요? 3, 3은 9니까 3%가 되는 거예요. 3%. 매년 3%씩 떨어져서 30년이 되면 90%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잔존 장가율이 10%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요 원가법, 정액법 요거를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 보정치에 뭐를 적용했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보정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를 보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인근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사정 보정을 할 거예요. 보정치를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정 보정치에 지금 여기 사례, 여기는 지금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보정치가 만약에 여기가 1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1이 나온다니. 그러면 사정 보정치가 좀 똑같이 되는 거죠. 뭐 곱하기 1은 그냥 없는 거나 같잖아요. 곱하기 1은.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20%가 저가가 돼 버렸대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에서 20%를 뺀 거를 한 거고 여기는 100%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80에 100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은 1점 몇 나오겠죠. 1.2 아니면 1.25 중에 나오겠죠. 1.25겠죠. 그럼 3%에 1.25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정보정치 이것도 몇 번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네, 감가 수정 방법의 내용 연수법,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 의미 잘 알고 계시면 되죠. 감가액이 일정하다, 일정하게 내려가니까 지금 여기 지문에서 줬던 내용 최종 장가율이 10%가 했으므로 총 감가율은 90%라는 얘기예요. 내용자 30년 동안에 90%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0%는 최종적으로 남고 잔존 가치율이 10%니까요. 그러면 90%가 여기서 없어지는데 30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90%에 30을 나누면 3%. 그럼 매년 3%씩 해서 30년 동안 90%가 떨어지고 10%가 장가율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래 사례에 특정한 사정,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거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PDF 파일에 있는 그냥 예를 들어놓은 내용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사정보조치 지금 사례 부동산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 그래서 20% 떨어졌다니까 20% 빼준 거예요. 만약에 이제 100에 100이면 이제 1이니까 사정보조치가 그냥 1 나오는 거죠. 이거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0을 해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지금 두 가지 나와 있고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준적 획지 정상 가격이 8만 원으로 조사되었음. 요게 이제 사례네요. 요게 사례
요게 지금 내가 구입을 한 거죠. 요게 대상. 요게 이제 내가 구입을 한 거고요. 내가 구입한 거. 지금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요. 지금 단위가 틀리니까 지금 1000 제곱미터에 지금 1억 원이니까요. 1억 원. 이거는 어떻게 되죠?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되고요. 여기 사례는 8만 원. 이렇게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례 대상 이렇게 되죠. 사정.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 사례 부동산의 사정 부정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사례 부동산, 사례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산 거 말고 여기 부동산에 대한 사정 부정치를 구하래요. 이거 왜 이렇게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게 반대가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례가 올라가야죠. 사례가 위로 올라가고 대상이 밑으로 가야 되죠. 내가 이제 요 사례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0. 몇 나오나요? 0. 요거 계산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0.81 나오죠. 0.8. 아, 그러네요. 0 다 없애고, 10의 8이네요. 10의 8. 0.8. 예, 4번이네요. 이거 계산기 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 여기가 비교 내용이란 얘기네요. 다음과 같은 경우 상상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는 개별 요인 비교치는 몇이냐. 네, 지금 대상 부동산보다 5% 우세하다는 얘기는 1 더하기 0.05죠. 0.05. 요거는 1 빼기 0.03이 되고요. 요거는 1 더하기 0.04 이렇게 되겠죠. 우세하다 그러면 더 더해주면 되고요. 열세다 그러면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5 0.97 1.04 이거를 두 개를 이걸 다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4번이네요. 4번. 예, 계산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네, 이거 내용 조금 본 다음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토지 평가하는 거, 평가 절차,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가격 나와 있고요. 비교 표준지 가격이 있겠죠. 표준지 가격. 그 표준지라고 한 거는 그 표준이 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의 가격, 그 다음에 시정 수정,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에 요정보인도 있으면 다 곱하면은 그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는 여기 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 토지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1000만원. 1000만원에 지금 상승한 게 5%라 했죠. 그러면 1 더하기 0.05고요. 요거는 지역 요인은 동일하고요. 개별 요인은 10%. 가로 조건은 10%래요. 그러면 1 더하기 0.1이 되고요. 이건 20%면은 1 더하기 0.2가 되겠네. 아니네요. 열세라 그랬네요. 1 빼기 0.2.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그 밖에 보정치도 또 있네요. 그럼 이걸 다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를 곱해주면 돼요. 1000만원에 요게 이제 원 가격이고요. 표준지 가격입니다. 표준지 가격. 요거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5% 상승이기 때문에 1.05, 그 다음에 10% 우세하기 때문에 요 가격, 그 다음에 20% 열세면은 0.8, 1에서 0.2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도 있죠. 기타 요인도 있죠. 요것도 똑같이 넣어주고요. 요거 다 곱하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기준법 뭐 이런 것들은 쉽죠. 알고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하면 이런 거를 이제 문제 몇 번만 풀면은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이해도 되고 또 외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문제 풀면서 익히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을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네, 이거는 직접 환원법을 얘기한 건데요. 요건 또 자주 나와요. 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그거 이용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네, 내용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수익환원법. 대상 물건의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가격 평가 방법을 말하고요.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합니다. 장래 수익성을 예상하여 부동산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논리적인 평가 기법이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 필요합니다. 순영업 소득. 이 순영업 소득에 환원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장래 기대되는 순영업 소득을 환원하여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할인율. 네.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가능 총소득 나 있기 때문에 가능 총소득. 여기 이제 8천만원. 8천만원 들어가고요. 공실률은 10%니까 8천에 10%니까 800만원. 그리고 수선비나 화재비, 재산세, 영업소득세는 아니죠. 부채도 아니고요. 이건 필요 없고 여기까지 500, 600, 700만원. 700만원 경비 700만원 들어가고요. 여기 계산한 거에 700만원 계산하면은 빼고 6,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6,500만원에 지금 할인율이 10%. 10%라 돼 있죠. 그럼 0.1 나눠주는 거예요. 0.1 나눠주면은 지금 수익환원법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치는 6억 5천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쉽죠. 다 계산하는 거 아니고 순영업 소득만 계산하니까 쉽죠.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하시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은, 네,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7천만원이 돼 있고요. 가능 총소득에 지금 공시율이 5%라 했으니까 7천에 5%면 뭐 얼마 전 350만원인가요? 5%? 그렇죠? 350만원 이렇게 되고요. 요거 빼주면 되고요. 거기에 나온 값은 그러면 6,650만원. 그렇죠? 6,650만원. 그 다음에 영업손실 빼줘야 되니까 영업손실 40%. 유효 총소득의 40%. 여기에 0.4를 곱해줘야 되네요. 여기에 0.4를 곱한 거, 그 값을 여기 넣어주고요. 그래서 빼주면 여기 순소득이 나오겠죠. 순소득에다가 여기 나오는 값이 뭐 A라고 하면은 A를 지금 환원율이 10%니까 0.1 나눠주면은 가격이 나오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계산기 뚫리게 되는데 제가 하는 방법만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가능 총소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실률이 5%니까 7천에 5%, 350만원이고, 그 계산 빼면은 6,650만원. 여기에 경비는 40%라 했는데 유효 총소득에서의 40%예요. 유효 총소득에 0.4 곱해서 나온 가격이 경비고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순영업 소득에 지금 10%라니까 0.1 나누면은 가격이 나오겠죠. 그 가격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야, 계산 문제 지금 얼추 이제 다 끝나가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풀어보겠습니다.